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전세 사기 깡통전세 시민대책위를 출범하고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제도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 추세 속에 전국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중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방 손님의 강남 아파트 쇼핑 비중은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북의 대표 부촌인 동부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가 68층 초고층 재건축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의 구상대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한강변 최고층 아파트로 탄생하게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글자지만 받침 하나 때문에 뜻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더와 덜인데요. 어제 저녁에 조금만 덜 먹고 잘 걸, 그리고 어제 날씨 참 좋았는데 조금만 더 걷고 잘 걸. 어떤가요? 이 비슷한 단어지만 의미 차이가 정말 크죠? 부동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욕심 조금만 덜 부리고 그냥 매도할 걸. 저번에 추천해준 곳도 좋았는데 이번에 추천받은 곳은 더 좋네. 이렇게 의미 차이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흐름, 실패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함께 고민할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날씨도 정말 따뜻하고 하늘도 쾌청합니다. 봄다운 날씨인데요. 여러분의 기분도 이렇게 화창해질 수 있도록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변수 때문에 이제 시장이 많이 움직이게 되죠. 특히나 이제 아까 동부이촌동에 지금 한강맨션 같은 경우는 지금 68층으로 다시 지금 이제 재건축을 지금 시작을 할 예정인데 우리가 이제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지금 한강변 라인에 있는 그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층고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35층까지밖에 이제 올릴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2040 도시기본계획,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이 1월 달에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 35층 층고 제한이 풀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촌동에 있는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8층으로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거든요. 자,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도시계획에 따라서 이 시장에 대한 방향도 상당히 또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은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도시계획이 바뀌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좀 이 정책적인 방향성이 또 바뀌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답도 또 바뀌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정책적인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거 도시계획에 맞춰서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이 한강변 규제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또 투자 계획 새롭게 세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02-2638-3974번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정창래 대표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에게 상담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개발 전성시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대표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어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지금 이제 현장 세미나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요, 재개발 2.0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서울에 여러 가지 지금 정비 사업들이 다양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죠. 지금 뭐 신속통합계획이라던가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역사권 시프트라던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제 정비 사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책적인 방향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재개발하면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재개발밖에 몰랐죠. 근데 지금 재개발에 대한 정비 사업이 상당히 지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재개발 사업도 과거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많이 지금 변했거든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이 어떻게 변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이 변화 가운데 어떤 지역에 또 이제 차익이 많이 날렸는지 이것도 알려면요. 이런 정책적인 방향성을 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 그 세미나에서는요. 이 재개발 2.0 시대, 지금 이제 1.0 시대에서 2.0으로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지금 많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좀 준비를 해 놨으니까요. 물론 이제 지역적인 것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지역적으로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까지 제가 세세하게 현장에서 제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모두 다루지 못하는 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진행되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도 만나봐야 할 텐데요. 바로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희가 지금 한 2억 정도가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저희 애가 이제 장가는 안 가고 그냥 또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해서 한 2억 정도를 모아놔서 네. 그냥 그래서 요즘에 조금 다들 조금 뭐 입지 좋은 곳에 다들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방송이나 이럴 때 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애가 그거 보고 음. 엄마 그런데 좀 우리 좀 투자 좀 한번 해보자. 어. 그래서 전화를 드리게 됐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이번에는 자녀분이 먼저 좀 투자를 권유를 하셨는데 전화는 부모님이 네. 좀 대신 주셨네요. 어쨌든 네. 여유자금 2억 원으로 투자해 볼 수 있을 만한 계획을 좀 세워야 할 텐데 바로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지금 한 2억 정도로 지금 이제 투자를 원하시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좀 아파트는 예. 조금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지 또 어떤 지역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예. 이렇게 전화드리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아파트는 사실은 뭐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네네. 예, 특히 이제 서울권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네. 예, 그래서 아파트는 좀 투자하기 괜찮은 지역에 좀 투자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내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좀 미리 이제 선점해서 좀 투자하는 또 이제 방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예.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재개발을 또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또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죠. 우리가 이제 개발지 같은 네. 경우는 항상 진행이 되면 프리미엄이 네. 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P라고 하는데 이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좀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은 또 이제 투자 금액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예.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찌됐든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모아타운이니 아니면 역세권 개발이니 아니면 신속통합기획이니 여러 가지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우리 시청자에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모아타운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모아타운으로요? 예, 우리 시청자님 네. 뉴타운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서울에 들어봤어요. 지금 뉴타운들이 거의 다 이제 다 완성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뉴타운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모아타운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될 여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서울에 약 한 50개 정도의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이제 지정이 됐어요. 네. 예, 그리고 이 모아타운의 장점이요.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뉴타운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 모아타운은 이 절차 자체를 많이 생략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일반 재개발의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시간이. 예, 상당히 빠르죠. 그죠?
네, 네, 예, 네. 이런 그러네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그동안 뉴타운이 이제 활성화된 것처럼 앞으로는 모아타운이 앞으로 상당히 좀 이제 활성화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모아타운이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지역들이 지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장점들도 있지만 이 모아타운이요. 단점이 또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아, 예, 단점이 단점이요?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네. 예. 이 첫 번째 단점이 뭐냐면요. 아무래도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그 지역에 노후주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좀 낡은 주택들이요. 네, 네. 예, 그런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노후도 요건이 조금 완화됐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개발 지역보다는 좀 새 집이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아, 이렇게 네.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됐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재개발하는 지역에 비해서는 빌라들이 좀 많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노후도가 낮으니까 새롭게 뭐 네, 신축 네. 빌라도 좀 있을 거고 좀 빌라들이 좀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또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높다라는 거는 빌라들이 이제 별로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빌라들이 많다라는 의미는 빌라들이 좀 이게 많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빌라들이 많으면 어때요? 사업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예, 조합원 수가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많아지죠. 네. 예, 조합원 수가 많으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게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이게 단점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네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지역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시세 차익이 틀려지겠죠.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어찌됐든 만약에 서울에 상급지하고 중급지가 있으면 상급지, 중급지에 내가 투자를 해놨는데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상급지나 중급지나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맞아요. 공사비 똑같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상급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똑같은 공사비가 들어가더라도 나의 자산 가치가 아파트 가격이 그 상급지의 가격이 형성이 돼 버리니까 이제 시세 차익이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네. 어떤 입지에 투자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아타운의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네. 이 빌라촌들이 보통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사실은 서울에 남아 있는 빌라촌들이요. 입지적인 여건이 조금 떨어져요. 입지 여건이요. 네. 요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모아타운 지금 시범지구 쪽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뭐 번동이라던가 이제 면목동 이런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지역들이 사실 입지는 뭐 서울에 뭐에서 아주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네. 예, 빌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지만 그래서 네, 이게 그쪽에 많더라고요, 빌라가. 예, 그러니까 이 모아타운의 단점이 그래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빌라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많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무래도 이 빌라촌이기 때문에 서울에 남아 있는 빌라촌들이 뭐 화곡동 이런 데처럼 좀 입지 여건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시세 차익이 적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요런 그 모아타운이 요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런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예, 그런 지역 하나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우리 시청자님 그 노량진 쪽 아시죠? 네, 네. 예, 노량진. 지금 거기 댁은 어디세요? 아유, 저희는 그 정릉이라서요. 그쪽 지금 말고요. 거기는 말고. 예. 자, 뭐 정릉도 좋은 지역이죠. 근데 거기는 나중에 조금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상한데요. 제가 보통 상담을 해보면 자기 살고 네. 있는 지역이 제일 좋다고 하시는데 아니 거기는 왜 우리 시세 차익이 시청자님은? 없어. 안 올라. 안 올라요? 네, 네. 자, 여기가 이렇게 그 노량진 뉴타운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여기가 이제 노량진 뉴타운인데 이 노량진 뉴타운 입지가 상당히 좋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게 그쪽이요? 이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 뉴타운 중에서도 사실 서울 도심에서 뉴타운 중에 가장 좋은 데가 한남 뉴타운이에요, 용산에. 네. 그다음에 비싸요. 두 번째로 좋은 데가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아, 네. 예, 그만큼 이제 노량진 뉴타운 입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바로 옆에 여의도에다가 강남에 7호선, 9호선 타면 바로 강남 가는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네. 여기 1호선 지나가니까 1호선 따라 또 종로라든가 아니면 중구라든가 아니면 용산이라든가 이런 3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네. 자, 근데 이 노량진 뉴타운은 물론 이제 지금 프리미엄이 여기는 거의 한 10억에서 11억 선이기 때문에 여기 노량진 뉴타운은 투자를 못 해요. 못 하는데 네. 못 하고요. 근데 요 네. 인근 지역에 네. 보면 여기에 이제 노량진 그러니까 노량진 뉴타운 바로 옆에 여기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요 지역이 자, 우리가 노량진 일대가 어떤 주택들이 네. 많냐면요. 빌라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원룸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룸들이 고시원이요. 많잖아요. 예전에 네네. 그 고시학원들이 많아서, 그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빌라들이 없어요. 네. 빌라들이 적다라는 거는 이제 원룸이라던가 다가구 주택 이런 주택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노량진동 입지는 어때요? 서울의 상급지 중에 하나죠? 네, 네, 그렇죠. 상급지잖아요. 자, 네. 좋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아타운의 단점이 뭐냐면 빌라들이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입지가 떨어진다라는 거, 이게 단점이었는데 얘는 빌라도 적고 또 입지도 상당히 좋죠. 근데 여기에 일부가 네. 최근에 작년에 요 일부가요 모아타운으로 네. 지정이 됐어요. 아, 그쪽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 요 지금 남아 있는 네. 지역 중에 입지가 가장 떨어져요. 예, 가장 산동네예요. 아. 그럼 요 아랫동네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는 입지는 아랫동네가 더 좋은데 입지가 더 안 좋은 윗동네가 지금 벌써 모아타운 지정된 거잖아요. 네. 그래도 똑같은 원룸촌이고, 그죠? 네, 네. 근데 요 아랫동네는 이렇게 앞쪽으로 한강 조망까지도 좀 가능하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여기에 잘 찾아보시면, 근데 물론 네. 이제 물건들은 많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라들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빌라 비율이 여기에 뭐 전체에 뭐 한 8동, 9동밖에 없어요. 아, 정말 근데 없네요. 물건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한 2억 네. 정도로는 아직까지는 여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노량진 쪽을 한번 알아보시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상급지에다가 사업성도 좋고요. 그죠? 네, 보니까 예. 지도 보니까 아주 좋아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래쪽도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지정된 지역들도요. 작년 네, 초만 네. 하더라도 뭐 한 1억 4, 5천이면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정이 되고 나서 지금 다 4억대 이상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음, 근데 여기 더 입지가 더 좋은 지역이 아직 지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억 투자 금액이면 상당히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쪽을 하나 묻어 놓으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네요. 예, 한번 다녀와 보시고요.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네. 되셨습니까?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모아타운과 관련된 투자 전략 세워드리면서 지역 한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자녀분과 함께 꼭 임장 활동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시나요? 네,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먼저 이번 주에도 또 정창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거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소액으로 좀 나도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바로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전화 연결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잘 어떤 보고 고민 있어요? 네,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네. 용산 서부이천동 대림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를 전세를 주고 하나 투자를 하면 어떤가 해서 네. 예. 지역을 성수동 쪽으로 네. 보긴 했거든요. 빌라인데 네. 맨션이라고 그러나? 요즘. 예. 그런데 그게 어떤가 해서 네. 예, 전망이. 그러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에 전세 주고 가시면 거주를 그쪽에서 좀 하겠다라는 마음이신 거예요? 뭐 해도 되고 네. 안 그러면 전세를 주고 다른 데 저희가 전세를 얻어서 살아야 되겠죠. 살면서라도 좀 네. 말씀 주신 성수동에 다세대 네. 주택에 좀 투자해 보면 어떨지 네. 한번 좋은 생각인지 하나하나 체크해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네. 나눠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성수동 쪽 어디 쪽 보세요? 제가 본 곳은요. 예, 경동초등학교 옆에 미성 아트빌이 있더라고요. 경동초등학교요? 예, 예. 정확한 주소는 모르시는 거고요. 경동초등학교 바로 옆에 미성 예. 아트빌이라고 예, 예. 있더라고요. 경동초등학교. 예. 네, 단지가 여기 지금 꽤 돼요. 5세대인가? 경동초등학교가 지금 보니까 뚝섬역하고 성수역 사이에 있네요. 맞아요. 예, 여기 경동초등학교 있고. 예. 지금 예. 요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8억 정도에 나와 있고, 예. 또 성동 아트홀이라고, 예. 그거는 뚝섬역에서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아, 그럼 얘보다 지금 영동- 이렇게 분당선 라인 쪽에 더 가까운데 그 두 군데 지금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영동주택이라고, 영동주택. 거기도 단지가 예. 한 5단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아, 그래요? 여기는 대지 지분이 몇 평인지는 아세요? 미성 아트비라, 경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미성 아트비는 예. 11평 대지 지분이. 11평에 지금 8억 정도고. 네. 그다음 그리고 여기요. 그 뚝섬역 앞에 있는 거는. 영동주택은 네. 7평, 대지 지분 7평이 얼마예요? 8억 5천. 그러면 뭐 지분당 보면은 뭐 이쪽이 훨씬 더 높네요. 거의 뭐 1억 2천 가까이 되네요, 지분당. 그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지분당 그리고 한 7천 2, 300 정도 되는 8천 거고. 정도 되고. 그죠? 지금 둘 중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걸로 매수를 하실지? 예, 그러기도 하지만은 여기 성수동이 음. 어떤지 이런 빌라들이 굉장히 아,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낙후된 빌라들이. 예. 자, 일단은요. 자, 네, 지금 보시는 게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빠르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보시는 데가 지금 성수동 일대 지금 네네.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중공업 지역인데 요 아래쪽이 이제 이 중공업 지역 아래쪽이 여기가 이제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고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가 여기 최근에 지금 성수동이 상당히 지금 뭐 MZ 세대들이나 이런 세대들한테 상당히 좀 핫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예, 그리고 여기에 막 이런 카페들도 많이 들어가고 음식점도 네. 많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죠? 네, 자, 이게 이 성수동이 지금 왜 이렇게 좋아졌냐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네, 원래 이 중공업 지역은 뭐냐? 원래 공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원래 공장이 들어가서 이제 제조를 하려고 서울에 그러니까 제조업을 유치를 하려고 서울에 이런 용도 지역이 생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나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힘들 때나 이런 공장들이 필요했지. 지금 서울 도심 한복판에 공장 지어서 제조업 하면은 답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공업 지역을 이제 변화를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중공업 지역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유물인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성수동 쪽이나 뭐 영등포 쪽 이렇게 중공업 지역들 많은 데 가면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거기도 성수동 네, 아파트형 공장, 그죠? 네, 근데 요게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이제 201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에서 준공업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요. 이 중공업 지역이 원래 제조업 기반이었는데 이거를 지식 기반으로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사업센터를 지으면 이제 뭐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서 서울에 중공업 지역에 그 이후부터 이런 지식사업센터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서울에 여러 군데, 뭐 금천에도 있고, 영등포에도 있고, 저기 도봉구 창동에도 있고, 또 여기 성수동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 중공업지 중에 입지가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예요? 바로 성수동이죠. 그죠? 네, 예, 성수동은 다리만 건너면 바로 강남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쪽에도 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아니면 뭐 사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건물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러면서요, 여기에 땅값들이요, 거의 한 5, 6년 사이에 거의 한 4, 5배가 뛰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뛴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가 상승폭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성수동에서도요, 성수동에서도 우리가 선호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 중공업 지역을 2호선 라인, 그러니까 2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상단보다는 당연히 하단 쪽이 더 선호도가 높고요. 네, 하단 쪽이. 그 다음에 이 하단 쪽에서도 이 분당선 라인 지나가는 이쪽이 더 가장 땅값이 비싼 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셨던 지역이 지금 여기에 지금 경동초등학교하고 뚝섬역 근처를 보신 거잖아요. 네, 그럼 물건은 지분당 가격은 이쪽이 비싸더라도 지금 여기 그 뚝섬역 부근으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까 그 영동주택이라고 하셨나요? 네, 예. 예, 요걸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괜히 그 다음에 비싼 게 이거를 아니네요. 매수를 하시게 되면 여기가 자, 나는 이제 이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성수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여기에 이런 연립들이 많잖아요. 네, 연립들을 다 그 어떤 시행사에서 다 매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수동 일대에서 가장 비싼 데가 요 뚝섬역하고 서울숲역 사이 여기가 지금 가장 비싸요.
예, 그럼 여기 또 여기가 가장 또 선호도가 높고 왜 여기가 지금 서울숲 인접해 있고 지하철 가깝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에 네. 서울숲역 그러니까 분당선 라인 주변으로 해서 그 서울의 랜드마크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주택 같은 네. 경우도 뭐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아크로스홀 포레스트, 트리마제 이런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 중에서는 그 영동주택으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 그럼 어차피 땅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1억 두 2천이 군데에서는 넘어가는데도. 좀 이제 서울숲역하고 뚝섬역 있는 요 부근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어떻게 좀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보셨던 성수동의 이 두 개의 투자처 하나하나 분석 도움 드렸으니까 선택하시는데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투자 관련돼서 고민되시는 점 있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에게 다 열려있는 무료 전화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좀 살펴보면 집값 하락폭이 줄고도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좀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좀 접근해야 하는지, 뭐가 좀 달라졌는지 오늘은 정창래 대표와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해주실까요, 대표님? 예,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주기가 상당히 좀 빨라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하고는 좀 많이 판이하게 시장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배경과 그다음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이제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자, 지금 그래서 제목은요, 뭐 과거와는 다른 부동산 시장, 예, 올랐다고 생각하면 늦다. 예, 시장이 그만큼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에 따라서 뭐 층고 높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이 이제 다 좌지우지 되니까 상당히 중요한데 또 하나가 우리가 정책입니다. 정책. 그러니까 부동산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 정책적인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찌 됐든 이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정책적인 방향이요. 크게 보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예, 부동산에 대한 세금, 취득세라든가 보유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규제를 하고 또 완화를 하고 지금 상황은 상당히 지금 완화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죠. 이제 대출을 조였다 풀었다. 예,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과 제도입니다. 지금 뭐냐?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그 아파트 청약제도 같은 것도 아파트 청약제도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아파트 청약제도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죠. 자, 제도가 완화가 된 거 어때요? 청약자 수가 늘어났죠. 예, 청약자 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최근에 뭐 작년에 저번 주에 강북 지역에서 지금 뭐 분양했던 지역들이 뭐 84점 만점 중에 뭐 77점, 예, 최고점. 예, 이런 식으로 청약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경쟁률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적인 방향성은 크게 보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세금도 풀렸고요.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다 완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이런 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자,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는 가격이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같이 당연히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방향성이 바뀌면서 지금 거래량이 큰 폭으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자, 1월 달 대비해서는 거의 한 2배 가까이 벌써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요 3월 통계치는요, 지금 2월 통계치보다는 좀 적죠. 그런데 요 기준이 지금 4월 5일 날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 특히 아파트라는 거는 실거래가 신고가 30일 이내에 지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3월 달 통계치가 다 안 잡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요 3월 통계치 나오면 이 정도 한 두 배 정도는 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을 사기 좋은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하고는 이제 이렇게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세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시장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제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뭐 거래량이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뭐 거래량이 어떻니, 아니면 뭐 낙찰가율이 어떻니, 경매시장 뭐 전세가율이 어떻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이 통계치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통계치는요 어떻게 보면 현재의 데이터가 아니에요. 예, 과거의 그냥 결과물이죠. 예, 과거의 결과물. 예, 그러니까 벌써 시장은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 추세는 알 수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시장 상황이 아닌 과거의 결과물이 지금의 우리가 그러니까 통계치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시장은 먼저 움직이는데. 예.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과거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피드백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부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부동성.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임장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국지적으로 또 움직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특징인데, 그래서 과거에는 임장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분, 자, 그 지역에 안 가고도요, 그 지역의 호재라든가 여러 가지를 내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온라인, 인터넷, 유튜브, 지금 같은 방송을 통해서 그 지역의 정보를 내가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정보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가 국지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이런 지역적인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자, 모든 사람이 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뭐 회복력이라든가 아니면 떨어질 때 속도라든가 이게 상당히 빨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하고는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좀 틀려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의 이렇게 시장이 변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도 못하게 외지인 매입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왜? 과거에는요 외지인들이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해도 정보가 없었어요. 내가 직접 가야 되거나 아니면 뭐 내가 뭐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방 분들도 서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외지인 매입 비율이 과거하고는 비교도 못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시장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하고는 달리 시장이 지금 많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가격적인 곡선도요, 이제 틀려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천천히 올랐어요. 어떤 지역에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 그럼 정비 계획 만들어지고 지정되고 추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호재가 생기면 그 지역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가 되면서 단기간에 급상승을 해버립니다. 즉, 이렇게 올라버려요. 이렇게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는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재개발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자양 사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2년 전만 하더라도 투자 금액 2억이었어요. 자, 근데 신통기획으로 후보지 선정되면서 지금 투자 금액 10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버린 거죠. 뭐 용산도 마찬가지. 용산에 뭐 서계동, 청파동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면서 가격에 대한 움직임도 초기에 상당히 많이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많이 틀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선점하시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나오는 우리가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과거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의 결과물, 추세를 알 수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모른다. 자, 그 다음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가격에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관심 있는 단지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갈아타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장이 과거하고는 판이하게 지금 달라졌다. 예,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반영이 초기에 예전에는 계단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가격적인 반영이 초기에 좀 많이 과거보다는 많이 오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결국은 남들보다 정말 빠르게 투자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 텐데 빠르다고 해서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계획 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 투자 빨리 계획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래 대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대표님 다시 한번 자세한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이 재개발 시장도 많이 변했죠.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이 재개발 2.0 시대입니다. 예, 재개발 1.0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예, 재개발 2.0 시대죠. 자, 아까 제가 우리 시청자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 제가 노량진동을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량진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노량진 뉴타운 외에 그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룸 주택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었어요. 자, 근데 이 원룸들이 요즘 어떻게 보면 예전하고는 이 노량진 쪽이 다르게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이 지치신 거죠. 예, 그래서 여러 번 재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노후도가 안 맞았어요. 노후도가.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기에는 노후도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모아타운이 발표가 되면서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됐잖아요. 모아타운은. 예, 그러면서 지금 노량진 같은 경우가 그 요건에 맞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작년 10월 달에 지정이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재개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도 요건도 완화되거나 강화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역세권으로 할 때도 있고 또 모아타운으로 갈 때도 있고 또 각 지역의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같은 각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 지정 요건도 다 판이하게 틀립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맥을 바로 짚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이런 그 재개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지역적인 분석과 함께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과 관련된 시장도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남들보다 먼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세워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내일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아, 예, 제가 그 기름동에 네. 기름뉴타운 4단지 이편한 세상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네. 제가 한 5년 정도 지금 살았는데, 네. 저희 아파트가 한 2021년도인가 그때 한 12억까지도 갔다가 요즘에는 뭐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한 8억 8천 뭐 이 정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저랑 비슷할 때 그 성수동에다가 아파트 샀던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는 같은 30평대인데 요즘 한 15억 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같은 친한 지인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좀 약간 제가 사는 집에 정 떨어졌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데를 팔고 좀 다른 데를 가고 싶은데 네. 언제쯤 가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좀 비교할 만한 아파트가 생기면 더 좀 속상하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기름뉴타운 4단지 이편한 세상 아파트인데 계속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언제 매도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정이 떨어지시면 어떡해요. 정부 치고 사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거죠. 근데 같은 시기에 집을 샀는데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약간 좀 이제 좀 차이가 좀 이제 벌어진 거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표현을 하자면 뭐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 그죠? 네, 내가 물론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올랐지만, 그죠? 예, 예. 예, 사신 금액보다는 올랐을 거 아닙니까? 예, 오르긴 올랐죠. 예. 근데 올랐는데 이제 다른 이제 아시는 지인분에 비하면 이제 덜 오른 거죠,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건데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 갈아타기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갈아타기. 예, 갈아타기는요. 네. 타이밍은 잠시만요. 제가 글씨를 좀 똑바로 써드릴게요. 글씨 못 쓴다고 하도 소문을 하도 뭐라 그러셔갖고 글씨를 좀 똑바로 쓸게요. 갈아타기. 예. 갈아타기. 이 타이밍이 언제냐? 응? 네. 예. 결론은 지금. 아, 지금이요? 예. 어, 만약에 좀 더 가시면요, 좀 늦으실 네. 것 같아요. 나는 아니면 갈아타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악재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성을 다 풀렸어요. 세금, 대출 이런 거 다 풀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가장 큰 게 우리가 금리였거든요. 예. 금리. 그렇죠? 네네. 예, 금리가 지금 단기간에 이제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예. 예, 가파르게 오라 보니까 이제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니까 시장에 금매물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예. 수요자는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게 금리가 지금 정점 찍었죠, 이제. 예,
예.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중금리는 지금 주담대 금리는 지금 이제 3%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시장이 저는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이 좋아지면 어때요? 시장이 좋아지면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지역은 당연히 기름 노타운도 좋은 지역이지만 기름 노타운보다는 더 좋은 지역으로 지금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은 시장이 반등할 때는 어떠냐면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당연히 반등 속도가 빨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아니라 나중에 네. 시장이 좋아졌을 때 아니면 금리가 더 내려갔을 때 이때 만약에 내가 갈아타기를 하신다 그러면 나는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네네. 그래서 갈아타기 할 타이밍은요. 지금이에요. 이해되시죠? 아, 예. 예. 자, 그래서 갈아타기 하실 거면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 뭐 이제 네. 갈아타기 하실 때 어디 보시는 데는 있으세요? 조금 여기 기름동보다는 밑에 쪽에 네. 청량리 쪽에 제가 좀 봤는데 청량리. 예. 네네. 청량리 미주 아파트라고 무슨 재건축한다 그래서 예, 이번에 그 재건축 확정됐죠. 네, 거기가 좀 어떤가 또 궁금해가지고 예. 여기 일로 가셔야죠. 아, 청량리로요? 예, 여기 지금 청량리역이 당연히 기름 노타운보다는 상급지 아닙니까? 자, 거기다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호재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이 청량리역 일대가 앞으로 강북에서는 교통의 중심이 돼요. 그죠? 이거는 네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는 청량리역에 지금 GTX W역 세권에 앞으로 여기도 11개 노선이 여기 다 연장이 되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강북에는 이제 교통의 중심이 되는데 여기 청량리역 바로 건너편에 지금 미주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맞아요. 이 미주 아파트가 최근에 재건축이 확정이 됐거든요. 네네. 예. 자,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청량리에 호재도 많고요. 네. 예, 청량리가 지역적으로 계속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건 지역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기름노타운도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는 성장이 끝났죠. 그렇죠? 사실 이렇다 호재가 없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는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지역이면서 앞으로 교통도 좋아지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미주 아파트가 앞으로 재건축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대장주는 여기서 미주 아파트예요. 예, 바로 옆에 지금 청량리 사구역 쪽 예전에 그 집장촌 있던 자리는 아무래도 주상복합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핸디캡이 있는 거고 얘는 바로 건너편에 그냥 일반 아파트로 재건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지금 기름노타운을 차시다가 일로 오시면은 거주 환경은 좀 불편하시겠죠. 네네네. 또 아파트 좀 낡았으니까. 예. 근데 저는요 투자 가치는 이쪽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요. 예, 여기 지금 갈아타세요. 이쪽으로 지금 갈아타세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예.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관심 있게 보셨던 청량리 지역의 아파트로 지금 이사 가는 거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판단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저도 이제 강북 쪽에 아파트가 두 채 있는데 갈아타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디가 좋을지 전문가님 좀 의견 좀 듣고 싶어서요. 네, 강북 두 채 지금 다 그럼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는 거주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투자 목적으로. 공실로 비워놨어요. 팔려고요. 공실로. 어디 네네. 좀 가지고 계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장애동에 있는 대명 노첸 아파트하고요. 네. 네네.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장애 뉴타운 다 저기 같은 불광동에 지역에. 있는 네. 북한산 힐스테이트요. 네, 불광동에 북한산 힐스테이트 북한 하나. 힐스테이트 1차. 네. 네,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그리고 장이동에 대명 루첸 대명 아파트 하나. 노첸. 이렇게 네네. 두 개를 좀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갈아타기 해보면 어떨지 대표님 네네.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그 장희동의 대명 누첸, 그다음에 이제 불광동에 이제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1차. 예. 네네, 맞습니다. 요거 두고 계시는데 뭐 네. 지역은 어디 보고 계세요? 지금 한남 뉴타운하고요. 잠실 주공 5단지 둘 중에 아. 어디가 나을까 해서요. 지역은 좋은데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팔고 옮기실 거죠? 네, 두 개 다 팔아가지고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여기 지금 가려고요. 한남 뉴타운. 예. 네. 지금 한남 뉴타운이랑 예.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잠실주공 5단지. 그죠? 네네, 예, 맞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여기 잠실주공 5단지 좋죠. 그렇죠? 여기 뭐 네. 한강 조망 나오고 이 주공 5단지도 여기 좀 재건축이 새 아파트로 돼버리면 잠실 네. 일대에서는 얘가 잠실주공 5단지가 대장주예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보면 이렇게 뭐 여기 뭐 삼성동 일대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또 네네. 삼성동도 또 인접을 해 있고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예. 이거 어디 가시라고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한남루타운이냐 잠실주공 5단지냐. 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 우리가 비교를 네네. 해서 더 좋은 데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비교를 해드리면,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는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야,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그만큼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직주 근접성이 좋을수록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선호도가 높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직주 근접성이에요. 예.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지역이 학군이 좋거나 아니면 상권이 좋거나 이런 인문적인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지역들은 어때요? 더 선호도가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가 네. 인문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지역에 뭐 한강변이라던가 주변에 공원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주거 쾌적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지역이 더 상급지가 될 수 있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먼저 용산의 한남루타운과 그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를 비교를 해보면 서울은 우리 시청자 잘 아시겠지만 3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중구하고 종로, 강남, 여의도, 영등포 일대 이 3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잠실 같은 경우는 강남 접근성은 상당히 좋죠. 그렇죠? 근데 네네. 용산 같은 경우에는 3도심의 정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성을 놓고 보면 당연히 지금 한남루타운이 더 좋다라는 거죠. 예, 잠실주공 5단지보다는. 자, 근데 인문적인 환경은요. 아무래도 한남루타운은 지금 아주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인문적인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인문적인 환경은 지금 현재 봤을 때 이쪽 이제 잠실 일대가 훨씬 좋죠. 학군이라던가 상권이라던가. 그죠? 네네.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은 잠실주공 5단지가 좀 더 우세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주거에 대한 쾌적성 같은 경우는 한남루타운도 지금 같은 한강변이거든요. 그죠? 네네. 그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도 한강변 라인이고. 자, 네. 그런데 여기에 한남루타운 옆에 100만 평짜리 공원이 되는 요 용산 민족공원이 끼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주거 쾌적성은 제가 봤을 땐 당연히 한남루타운이 더 우위에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세 가지로 봤을 때 직주 근접과 인문적인 환경, 주거 쾌적성이 세 가지로 봤을 때 그중에서도 한남루타운이 직주 근접과 주거 쾌적성이 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하자 그러면 저 같으면은 한남루타운 쪽으로 저는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네. 자, 거기다가 마지막 네 번째가 뭐 하나가 있냐면 우리가 그 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호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적인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서울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호재가 있는 가장 호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용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용산에 호재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성장 가능성도 잠실 일대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지만 제가 봤을 때 용산이 더 지역적인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잠실주공 5단지랑 한남루타운이랑 사실 비교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남루타운 쪽으로 매수하시는 거를 좀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많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틀에서 한남 뉴타운으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도 물색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언제나 도움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있습니다. 정창현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듯이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비교를 통해서 더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뭐 아까 직주 근접성이라던가 인문적인 환경, 뭐 주거에 대한 쾌적성, 그다음에 그 지역의 성장 가능성까지 이제 두루두루 다 이제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재개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투자도 내가 같은 자금으로 더 좋은 지역에다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 하시는 게 재개발 시장도 많이 변화가 됐고 또 어떻게 보면 비교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재개발에 대한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 있으니까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번호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